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음,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그 조국 교수 딸 조민 씨 부산대 의전원 부정 입학 관련해서 부산대가 입학을 취소하겠다 예정 처분을 밝혔죠. 그런데 이제 그 밝히는 내용 중에서 논란거리가 하나가 있었죠. 부산대 측은 조민 씨가 대학 성적이 입학 지원자 중에 뭐 3등이었다, 전체 3등이었다. 그래서 뭐 표창장이라든가 인턴 증명서 그거 상관없이 합격을 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또 조국 교수도 그걸 또 이제 SNS에 자랑스럽게 또 인용하면서 봐라 내 딸은 이렇게 공부도 잘했다. 그거 뭐 표창장, 인턴 증명서 그거 없어도 합격을 했었다. 이렇게 이제 글을 올렸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부산대가 또 그 발표를 했죠. 뭐냐면은 그 한 언론사가 그 3등이 아니라 24등이다. 그 정경심 교수 판결문에 나온 대로 24등이다. 그리고 그 인턴 증명서, 표창장 그런 거 없으면 합격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부산대가 자기들 처음에 했던 그 주장, 착오였다. 실무진들이 자료를 어떻게 뭐 건네는 과정에서 착오였었다. 3등이 아니고 그래 24등이 맞다. 이렇게 잘못을 시인했죠. 참 조국 교수도 모양새가 좀 그렇게 됐습니다. 결국은 이제 표창장, 인턴 그것이 이제 입학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뭐 입학 취소가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답답한 것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대깨조라고 해야 되나요? 뭐 족바라고 해야 되나요? 그 국민 그 여론조사를 한 번 했었죠. 그 조민 씨 부정 입학에 대해서 찬반 여론조사를 했는데 거의 한 30% 넘게 또 반대. 그러니까 이제 조민의 입학 취소를 반대하는 그런 또 의견을 보인 사람들도 한 35% 가량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마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거 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리고 뭐 조민이 대학 성적이 3등이었다. 이렇게 잘못된 그 사실을 한 탓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뭐그 표창장 그 인턴 증명서 그 없어도 뭐 합격했었을 것이네. 그 입학 취소는 조금 좀 가혹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아마 한 35% 가량이 나왔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요거로 부산대 측이 그 이제 해명하고 나서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한 30% 가까이 또는 20% 후반 가까이 그럼에도 조민의 입학 취소가 지나치다. 이렇게 아마 반대 입장을 보는 사람들이 그 정도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참 그런 뭐 대깨조 또는 뭐 족바 이런 사람들의 과연 뭐 그분들이 뭐 양심상 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뭐 양심의 자유가 있는 거니까. 다만 뭐 진영 논리라고 하죠. 진영 논리. 이 진영 논리에 딱 갇혀서 또는 가치관이라고 할까요? 판단력이 그 영향력을 끼쳤다면 그 진영 논리가 그거는 참 심각한 문제이죠. 그 사실 조민 씨의 부정 입학은 이제 거의 문제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입학 취소하는 게 맞죠. 물론 그건 뭐 나중에 조민 씨 측이 뭐 행정 소송을 내서 뭐 그 입학 취소가 뭐 지나치다 뭐 이렇게 판결을 받을 수는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인의 어떤 그런 건전한 상식으로 생각을 하면 입학 취소가
마땅하죠. 예, 마땅한데 그런데 뭐 30% 내외의 국민들은 또 입학 취소가 심지어는 뭐 또 부정 입학이 아니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아무튼 그 입학 취소가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객관적으로 올바른 가치관에 의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인지 이게 진영 논리라고 하는 것 이것이 참 이렇게 음, 무섭기도 하구나라는 거를 또 느꼈고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좀뭐 조국 씨를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지나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조국 씨의 정신적 노예를 자처하는 것이 아닌가. 예, 노예. 예. 우리가 조선 시대를 우리가 노예 사회라고 하죠. 조선을 노예 신분제 사회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도 이 노예 사회의 어떤 그런 게 있다 보인다. 뭐 신분적으로 노예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이거 노예 상태를 자초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요즘에 뭐 대선 대통령 선거 이제 예비 그 후보들 각 당 예비 후보도 아니죠. 이제 뭐 국민의힘도 정식 이제 후보 등록해서 이제 선거 운동을 이제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보면은 이제 물론 그 국민들은 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다 있죠. 아니면 그냥 뭐 그렇게 정치 고관여 성향이 아닌 분들은 그냥 뭐 크게 이렇게 지지까지는 아니고 그냥 뭐 관심 정도일 텐데 그 후보를 열렬히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 너무 이게 지나치게 지지해서 이른바 뭐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빠 또는 뭐 대개 대개 이렇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더라고요. 보면 특히 뭐 SNS 상에서 서로 이제 지지 후보가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이제 주고받는 그 글을 보면 상당히 뭐 정말 격하더라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뭐 누구를 지지하는 거 그것은 뭐 자유지만 중요한 것은 그건 것 같더라고요. 지지하는 건 좋지만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명백히 이제 뭔가 잘못 또는 어, 팩트 차원에서 뭔가 좀 다른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경우에서도 소위 말해서 쉴드 친다고 하죠. 걷고 이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서 이렇게 변명하고 해명하는 거 그런 거를 보면서 저는 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정신적 노예를 오히려 자초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권력자라고 하는 거, 뭐 대통령을 포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최고 권력자가 대통령인데 그런 권력자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국민과 그런 권력자의 관계에서의 어떤 가장 일차적이고 기본적인 관계는 어떻게 보면 저는 우리 국민은 그 권력자를 감시 비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시 비판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그러한 권력을 남용을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올바로 그러한 그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인 경우에는 그런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컨트롤 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른바 뭐 대깨문이니 뭐 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무조건 옹호하는 것이죠. 명백히 잘못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싸고 하는 것들. 그것이 정신적 노예 상태가 아닌가. 오히려 그러한 정신적 노예 상태의 국민들이 있다면 오히려 그런 권력자들, 정치인들은 권력을 남용하기 쉽죠. 예, 남용하기 쉽죠. 이른바 뭐 독재로 흐르기 쉬운 것이죠. 뭐 민주화 시대에 무슨 독재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독재가 별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대개 뭐 또는 무슨 바라고 하는 그런 하위 문화, 정치에 있어서 어떤 그런 하위 문화 그런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이거를 좀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각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지를 넘어서 그런 정신적 노예를 자처하는 그런 또 증상들이 보여서 좀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고요. 제 바로 머리 위에 단어 하나가 보이죠? Your people, sir, is nothing but a great beast. 이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당신의 백성들은 위대한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누구 말이냐 하면 그 미국 그 연방정부 초대 재무장관을 지냈던 그 알렉산더 해밀턴, 그 미국도 재정 헌법을 또 기초하는데 또 큰 역할을 했던 분이죠. 법률가이면서 이분이 어느 그 사석에서 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이게 어떤 의미에서 어떤 맥락에서 한 것이냐는 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그런 국민들의 그런 어떤 그런 정신적 노예 상태를 얘기한 것 아니냐. 그거에 대한 또 우려를 얘기한 것 아니냐. 결국은 권력자와 국민의 관계는 그런 어떤 긴장 관계여야지 그런 추정 관계, 맹목적인 그런 지지인 경우는 오히려 그것은 민주주의의 어떤 그 장애가 된다라고 하는 것. 저는 이 알렉산더 해밀턴 이 분이 그것을 아마 얘기한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그런 관점, 어떤 권력자, 정치인과 국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외람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